어디 갔어? 조합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연대와 평등으로 전진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 공무직분의 3월 조합원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의뢰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하자 산하하신 선배 노동 열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있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투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활동 보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선 정책부장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볼 건데요. 24년도 경기 지역지부 저희가 공무직이다 보니까 공무직에 관련된 단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경기지역지부에 속해 있다 보니까 경기지역지부 대의원회에 갔을 때 영상이 있어서 저희도 나온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재미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림 찾아봤습니다. 그냥 진짜 이상하다. 미래가 이대로 올지도 몰라.
어땠어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숨은 분회장 찾기 보셨죠? 네, 작년에 기재부에 저희가 세종청사까지 가서 그 더운 땡볕에 함께 해주신 조합원님도 여기 계시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임금 인상에 관련된 투쟁이나 이런 쟁의 같은 게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가서 단체적으로 집회를 했었는데요. 저희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군별로 있는 그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지부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경기 지역지부는 42개의 분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자랑스럽게도 인원이 133명으로 두 번째 많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궁금하시죠? 자벌드라고 있어요. 근데 그쪽은 180명 정도.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있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힘도 있고 파워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할 건 없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틀면서도 우리도 올해는 뭔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임협, 단협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뭐 투쟁이든 뭐든 할 때 조금이라도 한 목소리를 맞춰주시길 바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틀어봤고, 저희도 그러니까 26년이 됐을 때 25년에 성과나 아니면 성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녹여들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제작해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잘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 달에 저희가 총회를 하면서 다들 각자의 의견들과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아직도 사무실에 전체에 다 벽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이 소중했고, 그리고 사측이 제시할 내용에서 저희가 미리 대비한다라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좀 뜻깊었던 부분이라 사진으로 남기고자 지금 여기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3월 4일 날 지금 콜센터 현장 내 괴롭힘 고발 기자회견. 이게 딱 봤을 때는 저게 뭐지? 라고 할 텐데 그날도 눈인지 빈지 눈이죠? 네. 네. 이분들이 왜 저기에 서 있냐 하면 그 KT 그리고 효성 딱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죠? 아웃소싱 업체. 네, 맞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아니고 그 콜센터에 계신 그 저희랑 똑같은 노동자인데 한 분이 실적, 거기서는 물론 뭐 인바운드만 계속 받으면 콜이 높아서 뭐 등급제로 이렇게 돈을 받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바운드에 걸려온 분들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 뭐 브로드밴드처럼 이렇게 연계 상품, TV 결합 상품 이런 것처럼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실적도 같이 올리게 되어 있는 업체였대요. 거기서 직원이 실적이 좀 모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인 뭐 팀장이겠죠. 소금을 뿌렸대요, 자리에.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모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용노동부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둘 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기게 되는 사람이 간부죠. 그래서 그 관리자가 옮기게 됐는데 뭐 며칠간의 휴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옮기게 됐을 때 결과를 봤더니 다른 아웃소싱 업체가 좀 여러 군데를 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효성도 할 수 있고 다른 이름의 업체에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을 건데 그쪽에 더 높은 승진을 해서 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봤던 그 소금을 맞은 분은 바로 이제 퇴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다 보니 이제 결론은 그 업체가 다시 자기네들의 입장 표명을 했을 때 우리는 뭐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을 올린 이유는 저희가 전환되기 전에 괴로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좀 올렸던 부분이고, 만일 고충 민원이다, 이거는 고충 민원이 아니고 내가 삼킬 수 있어 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뭐 갑자기 우리가 그 응대를 하다가
IBR 송출을 해야 되는데 IBR 송출을 할 수 없어서 손을 덜덜 떨다가 갑자기 후처리로 넘어간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제 고충에 관련된 내용을 고충 민원으로 올려보면서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요 제도가 요렇게 좀 바뀌었으면 어때? 라고 건의를 해주셔도 되니까 한번 그런 거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을 안 듣네요. 네. 그리고 3월 13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기 지역지부 정기대의원회의가 있었어요. 네, 물론 참석한 사람은 이제 집행부 쪽에서 참석하고 그리고 대의원으로 계신 분들 같이 포함해서 갔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자랑하려고 올렸어요. 그 자랑하려고 올린 거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범 조직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모범 조직상 사무실에 오시면 보이실 텐데 이번에는 이분이 개근상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운영위원회를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노동조합 기본활동을 성실히 실천했습니다. 이분이죠. 그러니까 저희를 대표해서 어지간히 출장을 많이 다니신 거죠. 열심히. 네. 그래서 혼나요.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싶은데 축하하면은 제가 혼나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네 축하드립니다 부회장님 이렇게 하면서 네.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저희도 집행부가 좀 꾸려졌잖아요. 그때는 분대장님 혼자서 막 정말 고군분투했던 부분들 많이 안타까웠는데 저도 잘하는 건 없어요. 사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아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처음 맡게 된 거라 똑같은 내용인데 하다 보니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노동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내가 몰랐는데 매번 물어볼 때마다 미안했던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 간부들을 묻고 이게 뭐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근데 생각해봤더니 이분들은 다 자기 휴식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빠른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그럼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공부도 되고 다음 기수에 많은 분들이 열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이었죠. 저희가 전국 노동자 대회에 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몇 분 조합원님들 그리고 멀리 오신 조합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때의 취지는 사실상 지금 정권이 어떻게 바뀔까 아직도 불안한 정세 때문에 많이들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윤태진 받고 공공성 노동법 플러스 사회대계 재인치하자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종각에서 을지로까지 제가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잘 나왔어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하고 함께 했는데 작년에 땡볕에서도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하면서도 근데 뭐 시위 같진 않죠. 같이 모여서 같은 하나의 소리를 낸 건데 이거 할 때마다 느꼈던 게 단결력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고 그리고 저도 그냥 몰랐던 부분인데 너무 이분들이 고생하는구나 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공무직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위원회도 있겠지만 공무직위원회 되게 생소하게 그렇게 생겨버려서 우리가 권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공무직위원회가 해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5월 달에 그 공무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수원에서 뭐 공무원이 한 명 자살하고 그리고 자살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의 강경 대응이 지침, 제도, 법제처럼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유령신분이다. 그러니 공무직 노동자가 직접 말하는 공무직 제도화의 필요성
이걸 밑에 보시면 조국 혁신당, 그 다음에 진보당 의원과 함께 공공원수노조가 세미나처럼 이렇게 간담회실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자랑스럽게도 또 앞서 칭찬해 드렸던 분이 가서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 발표 내용은 저희의 애완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해 주겠지만 이게 확실히 새로운 정권에 맞서서 또는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공무직위원회가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만일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에 나 그래도 내가 가서 응원할래. 그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연가를 내시건 아니면 반가를 내시건 나들이 삼아 여의도에 함께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교선부장이 네이버 카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 대해서 뭐 설명이라기보다도 지금 저희 카페에 가입 다들 되어 있으시잖아요. 제가 한번 회원 관리차 카페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봤는데 다들 가입하실 때 분명히 팀이랑 이름 적어서 가입해달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다들 정말 본인의 별명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뭐 어제 보니까 뭐 모모님도 계셨고 뭐 꽃 이름 해놓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다 같이 한번 바꿔보고자.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PC 버전으로 변경하는 거라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혹시 카페 가입 안 되어 있으신 분 계시나요? 핸드폰 사진 카메라 열어서 이거 찍으시면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하시면 한 번씩 해주세요. 모르시겠으면 QR 찍어보세요. 네. QR 찍어보시면 확인 안 되십니다. 넘어가요? 아직 안 돼요? 기다려주세요. 네. 팀 먼저 쓰고 이름 쓰는 건데. 조직부장님. 봐라, 너 있네. 너 네가 문제. 네가 문제 맞다. 야, 나는 제일 문제야. QR코드 다 찍으셨어요? 된다. 넘어갈게요. 화면 보시면 여기 모바일 버전 들어가셨을 때 여기 줄 3개짜리 버튼 저거 먼저 1번 클릭해 주시고 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자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별명 클릭하면 3번 화면으로 넘어가요. 여기 톱니바퀴 프로필 설정 클릭하시면 바꿀 수 있어요. 자기 팀 1, 2, 3, 4, 5, 6, 7, 8팀 그리고 뭐 공정위, 보훈부, 청사 이런 팀 이름 작성하고 본인 이름 작성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 이것도 해주셔야 돼요. 카페 운영진에게 이름 공개. 이름 공개 활성화 초록 색깔 나오게 활성화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활성화하시고 완료하셔야지 변경되는 거예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1980 80 0326 6
바로 생일이 된다고 했어요. 네이버 아니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어플 네이버 카페. 괜찮아. 선호형 생일이야. 지금 한 분 가입 승인 됐어요. 누구예요? 가입 승인된 사람 누구야? 7팀에 임황용님, 네, 지금 승인됐어요. 바로 카페 활동하실 수 있어요. 글 많이 올리시면 돼요, 이제. 가입 인사하고, 자유 게시판에 글 올리고, 댓글 올리고, 이제 막 할 수 있어요. 나도 네이버 안 보잖아. 전체 이름이 어디 있어? 안 된다. 나 지금 못 하고 있다. 나 지금 안 되고 있다. 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 합니다. 다 대시우? 이렇게 45분에 시작할까? 45분까지. 언니가? 지금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다 되셨어요? 이거 지금 완료해 주셔야 돼요. 완료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교육 끝나고 온라인 교육까지 끝나고 나면은 카페 대대적으로 다 확인해서 모른다, 이름 안 바뀌어 있다 이러면 다 강퇴시킬 거예요. 무섭죠? 나 칼이야. 방문 서비스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아, 이름 모르면 못 찾아가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그래도 대전 이름 있는 거라 이름 안 돼. 그러니까 바꾸고 있는데 못 안태호님도 가입생 저기. 나중에 팀 바뀌게 안태호님 가입 승인 되셨습니다. 뭘 바꿔? 팀 써야 돼요. 팀. 본인 팀 이름 쓰고 팀 변경됐으면 변경된 팀 써야 돼요. 지금 현재 팀. 팀 이름. 뭐 얘기하라 그랬지 또? 응. 그러니까 4월 달에 탈퇴될 수도 있으니까 해야 돼요, 꼭. 저 얘기했어요. 안녕. 휴식 시간 얘기해줘. 언니 또 동호 얘기. 아니야. 동호 얘기. 응. 동아리? 응, 줄게. 갑자기 카페를 또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확인하라고 했냐. 그리고 또 새롭게 가입을 또 하시라고 독려하는 이유는 게시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의견이 있으시거나 건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게시판이 많이 올려주시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관리했지만 우리가 쓰는 PC에 네이버 메일 이런 거는 안 돼도 카페는 돼요. 우리 PC에서 카페는 들어가서 열 수 있어요. 열고 우리가 뉴스 이런 거 보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가끔 카페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했나 사진 등 우리가 좀 올리고 있거든요.
내 사진 있나 이렇게 사진도 보시고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그 동아리를 좀 활성화하고 싶어서 지금 이 카페를 좀 더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싶은데요. 동아리를 하면 사실 그 젊으신 분들은 나오면은 팀에 20, 30대, 40대 초반, 중반 이렇게 한 팀에 한 명, 두 명, 그리고 전문팀에 한 명, 뭐 110번에 1팀에 한 명,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우리들은 우리 나이 또래 많잖아요. 그 같은 팀에도. 근데 젊으신 분들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그리고 그들만의 고민도 많을 텐데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없어서 좀 장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거가 공감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들끼리의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만의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만의 모임에 그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는 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게는 아니더라도 둘레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손재주들이 많으니까 뭐 뜨개질을 하는 모임 뭐 이렇게 그런 동호회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지하에 우리 헬스장이 있지만 보통은 한두 번 가면 또 일주일 쉬고 한 번 가면 2주 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호회가 있으면 서로 빠지지 않게 독려하게 되고 그리고 기구 사용하는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운동할 때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아리를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카페도 활성화시킬 겸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동호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의견 있으시면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보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면 취합해서 동아리를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뭐 의견이 없으시면 못하는 거죠. 뭐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그냥 우리도 그냥 접을 거고 만약에 많은 의견 주시면 독서 동아리도 좋고요. 독서도 또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들을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집에 책은 많은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잘 아니까 서로 책을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꼭 만나서 감상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모임 안에서 또 결정할 문제이고 그렇게 해서 좀 재밌게 회사 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카페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수시로 보시고 의견도 주시고 불만사항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동감 있게 노조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시부터? 지금부터 쉴까요? 네, 쉬시는데 55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시고 25분까지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화면. 네, 자리에 혹시 옆에 안 오신 분? 잡으러 가야 되나? 네. 저희 약속 시간이 55분이었는데 고발하더라고요. 안 오신 분에 또 여기요 이러면서 막. 어서 오시옵소서. 네. 2부 교육에서는요, 어려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에 말씀해 주셨던 저희 정책부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덧붙일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저희 아까 그 경기 지역 지부 영상 처음에 보셨잖아요. 그 영상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경기 지역 지부에도 임원이 있습니다. 이제 지부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저희 민길수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 국장님이 원래 조직국장님이세요. 네, 조직국장인데 사무장님이 없으셔가지고 이제 작년에 3년 동안 올해 4월 말일자로 이제 사무국장직을 임기가 끝나셔가지고 새로 이제 임원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저희 모든 조합원들이 다 대상이 되고요. 지금 그 경기 지역 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같이 동반 출마가 돼야 되는데 동반 출마가 되지 않아서 계속 공고를 연장해서 3월부터 지금 2달째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2개 분해가 있고요. 그 42개 분해에 지부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부장과 사무장이 나오지가 않아서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셨듯이 아까 저희 개근상 받았던 그 영상에 경기 지역 지부에 저희는 이제 경기도 지역에 있으니까 저희 소속은 저희 상위 기관인 경기 지역 지부 소속이고요. 그 경기 지역 지부 내에 대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처럼 그 대의원들이 저희가 가서 대의원들로 선출된 분들이 저희가 가서 부지부장은 선출을 했습니다. 4명이 나왔고 과반 이상 표를 얻으면 그냥 선출이 됩니다. 인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4명이 출마하셨고 과반 이상 표를 받으셔서 선출을 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나오지가 않아서 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 공고 이런 거 마무리돼서 선출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지부에서 선거관리단을 꾸려서 선출을 할 거고요. 선출하는 방식은 온라인으로 될지 아니면 직접 선거, 이 표를 가지고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부장하고 사무국장의 찬반에 대한 투표만 해주시면 되고, 모두 다 권한은 있다. 그리고 총 인원이 경기 지역 지부의 총 인원이 한 1,4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300 몇 명인 걸로 80 몇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표의 과반만 받으면 선출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 지부장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무국장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반대. 그러셔도 되고, 그다음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믿고 3년 동안 또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고심하셔서 저희가 선거 이제 대의원들 통해서 선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다 선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권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인원 대비해서 아마 그 퍼센티지도 나올 거라서 기권은 없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콜센터 기자회견 직장 내 괴롭힘 갔던 부분은요, 그날 그렇게 혹독한 날인 줄 모르고 갔다가 아주 제대로 당해가지고, 네, 하늘도 무심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원청이. 그 민간 위탁에서는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해요. 저희는 사실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이 1기 임원들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그리고 노조가 이렇게 꾸려지고 나서 노조의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죠. 네, 예전부터 다녔던 분들은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청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예전에는 그 민간위탁사에서는
인바운드 하는데 아웃바운드 하는 데를 구분지어서 했는데 AI가 들어오고 인원이 감축되고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바운드 하는 데서 아웃바운드도 시키고 전화 뭐 안내만 하는 데에서 상품도 팔게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센을 더 주겠다, 성과급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시키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와중에 그 한 분이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소금을 관리자,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팀장급인 거죠. 팀장이 그 자리에 소금을 뿌려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사례가 발생이 됐죠. 그 지역이 사실은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항의를 했고, 이제 노조 쪽에서 항의를 했고, 그 노조에서 항의하면서 그 원청사에서 그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사실은 같은 곳에 근무를 두 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괴롭힌 사람이 이동을 한 거죠. 그 관리자가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다른 그 원청에 속해 있는 다른 또 분야의 콜센터들이 있잖아요. 뭐 은행 계열이라든지 보험사 계열이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다른 계열로 잠깐 한 2, 3일 쉬게 하고 그리고 이직을 했는데 승진해서 한 거죠. 팀장이면 뭐 우리로 따지면 팀장이면 뭐 매니저로, 그다음에 뭐 매니저였으면 실장으로 이렇게 더 높은 관리직으로 승진을 시킨 거죠. 그래서 노조 쪽에서는 더 이상 참아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콜센터, 모든 콜센터들의 연대를 요청을 했던 거고, 이게 부산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사실 뭐 구로라든지 그 다음에 부천 쪽이나 이런 쪽에도 사실 콜센터가 이제 집단으로 건물 하나를 통으로 빌려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건물에 그 라인선을 깔아놓으면 회사가 그 건물을 통째로 빌렸을 때 나중에 일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관리자는 어찌됐든지 간에 실적이 우선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나는 뭐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실적 상관없이 나는 그냥 편하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괴롭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단일 노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복수 노조거든요. 한국노총이 더 많은 노조원을 보유하고 있고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민주노총 쪽에서는 소수의 인원을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덩치가 작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힘이 더 심하고, 너네 거기서 탈퇴해서 우리 쪽으로 오면 더 많은 혜택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인 여성위원장이라고 또 있는데, 그분이 그때 말씀하신 게 다리 골절이나 다리 골절로 기부스를 해서 출근이 어렵다. 그래서 나는 병가를 좀 쓰고 싶다라고 했더니 사측에서 한 얘기가 손이랑 입이 다친 게 아닌데 출근을 해야지 일하는데 지장이 없잖아. 그래서 연차를 이제 사용 제한하거나, 그것도 뭐 병가를 우리처럼 장기 병가를 쓴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 연차를 섞어서 쓰고 싶다. 그랬는데도 연차 사용을 제한을 해서 그냥 강제로 출근을 하게 한다거나, 뭐 그 콜이 밀리니까 화장실 가는 거 자제해라.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로, 왜냐면 원청 밑에 하청에 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근데 그걸 고발하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더 심하게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그 친한 사람, 그 사람들이 조금만 뭔가 문제가 되면 같이 싸잡아서 불이익을 줘서 퇴사를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가 몰랐던 많은 부분들이 이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그런 부분들이 뭐 심해서 사실 저기에 콜센터 직장 내 괴롭힘에 저희가 동참했던 것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 소속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정되어 있는 저희 콜센터가 같은 콜센터 입장에서 연대를 해서 마음을 조금 모으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사실 동참을 했는데, 거기에 발언문을 듣고 진짜 처참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저희의 처우 개선이 물론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나아지려고 노력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의 처우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나마라도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민간에 비하면 공공기관이고 노조가 있고 과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매년 작성을 했잖아요. 그것도 노조의 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미없는 얘기는 그만 드리고 더 재미없는 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가 25년도에 사실 25년도뿐만이 아니라 매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많은 법들이 개정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해당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첫날에는 몇 분 안 계셔가지고 다들 주무셨어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둘째 날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 육아휴직이나 육아 단축 근무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우리 언니 아들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많이 지루해 하셨는데 나중에 해당되는 내용도 조금 있다는 거 앞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육아휴직은 앞으로도 사용하실 분들이 계실 거고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인맥이 넓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열흘에서 20일로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긴 너무 힘들어요. 그쵸? 우리 다 키워봤잖아. 20일 가지고 애가 바로 성인이 되진 않잖아요. 그냥 출산의 축하를 만끽하기에 20일이 이것도 모자라지만 나라에서 10일에서 20일로 늘려줬다.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 그리고 분할 횟수가 사실은 한 번밖에 나눴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3번으로 나눴을 수 있다는 거.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줘야겠죠, 그죠? 좀 더 지나면 더 주겠죠.
그리고 이제 난임치료. 요즘에는 환경적인 부분들도 커서 예전에는 사실 특수한 경우였는데 요즘에는 특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그리고 결혼도 늦게 하고 예전에 비해서 결혼도 많이 늦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으로 예전에는 3일밖에 없었거든요. 연 3일. 1년에 3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일은 무조건 주어야 됩니다. 6일은 주어야 되고 그리고 이틀은 무조건 유급으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일에서 6일로 변경되었거나 최초 뭐 2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가 난임 휴가를 신청한 사람의 비밀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저 사람 난임치료 받으러 간대. 그래서 휴가야 라고 말해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25년 2월 23일부터 바뀌었다. 네.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저희가 육아휴직이 있고 육아 단축 근무가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어요. 근데 육아휴직 저희 조합원 중에서도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육아휴직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어요. 그런데 기본 그러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었는데 이거를 모두 다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 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6학년 아들이 있어서 육아휴직도 네? 네, 6학년이 1년에서 1년 6 대상이 12세 또는 6학년까지 늘었는데 저는 벌써 작년까지는 8세까지였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8세까지였는데 법이 바뀌면서 6학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6학년이죠. 아들이 6학년이라 이걸 쓰려고 해요.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기본 조건이라는 게 적용이 돼야 돼요. 8세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내 육아휴직을 썼는지 안 썼는지 여부에 따라서 연장된 6개월을 쓸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달라져요. 네, 육아기 단축 근로도 그래요. 내가 6개월을 9살까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았어요. 남았다면 6학년까지 그 남은 기간을 중복해서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쓸 수 있는데 미리 다 썼어. 근데 법이 바뀌면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연장된 6개월을 쓰려고 해요. 그럼 못 써요. 그렇죠.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네. 그런데 내가 6개월을 다 근데 지금 제가 6학년일 때, 그러니까 3학년 이상, 초등학교 2학년이나 만 8세 이상인 사람이 쓰려고 할 때는 그래요. 근데 제가 7살이에요, 애가. 7살이면 남아있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그냥 쓰면 돼요. 네. 내가 다 썼어. 육아휴직이랑 육아기 근로 단축을 다 썼어요. 근데 6개월이 더 연장됐어요. 근데 기본 조건이 만 8세랑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럼 7세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전에 다 쓴 거랑 상관없이 늘어난 6개월을 그냥 쓰시면 돼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2번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일도 이것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얼마를 썼든지 간에 기본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연장된 사람은
다 쓸 수 있고 만약에 그 기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다면 연장된 6개월도 쓸 수 없다.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네. 그리고 육아기 단축 근로도 네, 요것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가 기본 요건이에요. 기본 요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아까 7세는 다 썼다 하더라도 기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이상, 만 9세 이상, 만 9세부터 초등학교 3, 4, 5, 6학년들이 다 쓰고 추가로 더 쓴다. 그러면 이 근로기 단축도 쓸 수 없어요. 근데 각각의 개인마다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관할 노동지청으로 여쭤보시면 돼요.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저희 관할 노동지청은 전화가 너무 많은지 제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쓸 수 없어요. 6학년이면 쓸 수 없어요. 네, 기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쓸 수 없어요 하고 그냥 단칼에 자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천 쪽에 있는 안양 쪽으로 여쭤봤더니 안양 쪽에서는 남아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학년이 몇 학년인지 이런 거 세세하게 여쭤보시고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할지로 여쭤보시면 더 자세하게 개인마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자가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했어요. 근데 육아휴직이 남아있어.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도 그 다음에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 사용하고 2배로 그냥 쓸 수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은 다 사용이 가능하다. 시간으로 나눠서. 근데 예전에는 이걸 쓰려면 최소 3개월은 써야 됐거든요. 한 번 쓸 때. 근데 지금은 한 달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한 달씩 나눠서 쓸 수 있다. 요것도 2월 23일 저번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육아기 단축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기 단축을 쓰면 근무를 사실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찍 퇴근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연가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연가에서 차감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가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 시간만큼 연가를 뺐어요. 예. 근데 지금은 아이를 잘 키우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연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아예 법으로 보장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기 단축을 써서 원래 16개 있었던 연가가 10개밖에 인정이 안 된다. 예전에 10월 22일 이전에는 10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16개 다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연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연차가 처음 부과될 때 입사를 처음 했을 때 저번 달에 제가 입사를 하면 저번 달 만근을 해야 이번 달에 연차가 한 개 생기죠. 네. 입사했을 때 1년 동안은 그렇게 연차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가 15개 생기죠. 네. 그리고 16개가 되려면 2년 근무해야 됩니다. 2년. 그래서 2년마다 1일씩 늘어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연차가 무한대로 계속 2년마다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최고 연차가 25개까지입니다. 내가 30년을 근무한다고 한들 연차는 25개까지만 쓸 수 있다. 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때 왜 작년 연차에서 올해 연차 변경이 안 됐지? 하면서 논란이 있으셨죠? 그죠, 언니?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2년마다 한 번씩 생겨나고 그리고 최고 25개까지만 생겨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출산휴가가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2월 22일까지는 9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일. 우리 371 있잖아요. 네, 371이 100일이잖아요. 네, 100일 잔치 하듯이 100일까지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임신 12주 이내 32주차 이때는 2시간의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내는 임산부 근무가 단축이 돼요. 그리고 임신 중에 근무 중에 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료 보러 가잖아요. 임산부들 진료 보러 갈 때 근무 중에 갈 수 있나요? 라는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갈 수 있습니다. 주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뭐 2주에 한 번, 주수가 점점 많아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까지 주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 그거 나중에 해당되시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고용노동부령으로 해서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단협에 법보다는 단협이 우선이잖아요. 저희는. 단협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협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선입니다. 사실 그 고용노동부령이면 그냥 지침이거든요. 지침. 그냥 규칙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보다는 작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령이나 이런 법령보다 우리 단협이 더 우선시 되기는 한데 단협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건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왜 단협을 어겼냐라고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시 무조건 단축 근무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주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건 무조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육아휴직 급여가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서 급여가 보장되는 휴직이 있고 보장되지 않은 휴직이 있어요. 그게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근데 나라에서 회사에서 보장되지 않는 건 나라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급여를 보장해 주는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작년까지는 어땠냐면 보장을 해주는데 75%만 줬어요. 100%를 다 주는 게 아니라 75%만 주고 25%는 남겨놨다가 적립해놨다가 그 휴가가 끝나고 나서 회사에 복귀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나머지 25%를 줬어요. 네. 그래서 생활도 어렵고 애도 케어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였죠. 그래서 그걸로 보장해 줄 거면 6개월 후에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보장해 줄 거면 그때 그냥 100%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후 지급금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냥 지금은 100% 다 지급을 하는데 인상이 급여가 인상됐죠. 24년도까지는 150만 원, 최고 상한액이 150만 원이었어요. 저희 근데 25년도에는 250만 원인데 이 250만 원을 무조건 다 준다는 건 아니고요. 내 급여에 따라서 최고 상한액입니다. 우리는 한 달 급여가 240이고 A는 260을 받고 B는 240을 받고 C가 만약에 뭐 150을 받는다. 그러면 A는 260을 매월 회사에서 받았지만 250까지만 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수는 없고 250까지 주겠다. 네. 그런데 B는 240을 받죠. 그러면 240을 주는 거예요. 원래 받던 금액. 그리고 C가 150을 받는다. 그러면 150. 이렇게 내 한 달 급여에 맞춰서 주는 거죠. 근데 250은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받든지 간에 최고 상한액은 250이다. 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모가 공동 육아를 하죠. 부부가 합쳐서 급여가 육아휴직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죠. 250보다는 훨씬 많은데 첫 달에는 24년도까지는 첫 달에 200만 원까지만 줬어요. 그런데 이걸로 안 된다 해서 50을 상향한 250까지 주고 첫째 달, 둘째 달은 250, 그다음에 셋째 달부터는 조금 더 주는 거죠. 기저귀를 더 많이 쓰나 봐요. 분유를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사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애를 좀 더 많이 낳아서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턱없이 작은 것 같아요. 저희 급여도 올라야 되겠지만 이 금액도 올라야 된다라는 거. 네. 질문인데요. 만 7세인데 육아휴직 연장 가능한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기본 요건 만 7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다. 6개월 사용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또 설명드렸죠. 연령 만 7세가 지났다. 추가로 6개월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현재 자녀 연령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간을 모두 사용했다 하면 만 8세가 지났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육아기 단축이 남아있다거나 사용을 못한 남아있다거나 하면 사용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다 상세하게 본인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건 고용노동부 1350 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임신기 근로단축 기간이 확대되면서 임신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임신성 당뇨라든지 임신성 고혈압 이런 것들 많잖아요.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군 질환에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이 질환에 따라서 추가로 더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를 매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매월 1월 1일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 내가 오늘 신청해서 내일부터 사용해도 상관은 없다. 허나 30일 기본 원칙인 30일 미만일 때 지원금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지원금은 20일, 35일 뭐 이렇게 그 사용 일수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요것만 감안하시면 언제든지 사용을 매월 1일이 아니더라도 사용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청구했을 때 언제든지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입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근데 거부했을 때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하면 안 되고 이런 요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서면으로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냥 불러서 넌 이러니까 사용하면 안 돼.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입 사원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요건 중에 입사하고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거부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네. 입사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입사해서 한 달 만에 나 육아휴직 1년 쓰고 올게 이러면 다시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네. 그래서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거부할 수 있다. 대신 그 거부했을 때는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거. 네. 저희가 이 PPT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뭐 바뀐 노동법에 대해서 바뀐 법령들이 되게 많은데 그 바뀐 걸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저희 내용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이라는 게 발행이 됩니다. 민주노총에서 발행이 되고 저희 130명의 인원을 저희 오늘 어제 날짜 기준 3월 18일 기준으로 저희 조합원 133명인데요. 133명의 모든 조합원들한테 이 수첩을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나눠드릴 수는 없고 혹시 필요하다면 보시고 다시 되돌려 주신다면 네, 그리고 저희가 어딜 가든지 발품 팔아서 이걸 얻어올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많이 비치는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유용한 정보들이 있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올해 계약서 때문에 이슈가 많았죠. 네. 근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나한테 뭔가 사인을 요구하는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토시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라. 그랬는데 귓등으로 들으셨죠? 네. 그냥 사인하라니까 사인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부당한 조항들이 있었어요. 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조항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계약서를 매년 사인하는 것조차도 뭐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사실 작년에도 저 거부했거든요. 재작년 12월에 제가 분회장이 되고 한 달 만에 1월에 거부했더니 안 먹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넘어가자. 그렇지만 언젠간 바꾸겠노라. 그랬는데 이번에 딱 걸렸죠. 사실 그 계약서는 저희 입사할 때 썼잖아요. 그리고 무무직 변경될 때 썼잖아요. 그때 쓴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 법제처 들어가면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저희 인사관리 규정에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첨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면 사실 충분했는데 매년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를 위해서 준비했나 봐요. 입사했을 때부터 매년 받았던 계약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나에게 뭔가 내 자필 사인을 요구하는 거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무조건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찜찜하다 하시면 대의원들 통해서 공유해서 저희한테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실 간부들이 소식이 제일 늦습니다. 제일 빠를 것 같지만 제일 늦어요. 그때도 제가 사실 계약서를 제일 늦게 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벌써 어떤 팀은 사인을 다 받아서 벌써 실장손에 가 있더라고요. 저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리고 어떤 팀은 실장이 뭐 매년 하던 거 별 문제 없는데 왜? 그래서 제가 팀장들, 대의원들 통해서 무조건 중지, 제출한 거 무조건 거부, 강경 대응하겠다고 제가 엎어놓고 나서 공문 보냈거든요. 근데 계약서에는 처음에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는 작성은 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작성해야 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 나중에 자리로 돌아가시면 아마 그 별첨 내용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임금 구성 항목, 그 다음에 임금의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근무 장소, 근무 내용,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에 근로 계약 기간. 근데 우리는 기한이 없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기한이 없다는 게 들어가 있죠. 1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시간 노동자일 경우에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다음 며칠부터 며칠까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기재돼야 됩니다. 이 내용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저희 별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 일하다가 실수했어. 실수했을 때 손해가 있으면 네가 물어야 돼 하는 내용이 우리 계약서에 있었어요. 네. 손해를 끼칠 경우에 배상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쵸. 이번에 저희가 사인한 거 말고, 네, 거부한 그 계약서에는 있었어요. 저희 가끔 110인 경우에 위텍스 지방세 안내하잖아요. 거기에서 잘못 안내해서 나 가산세 니 때문에 더 물었어, 물어내 하면 저희 센터에서 사실 물거든요. 많아요. 그런 경우 사실 많아요. 네, 일일이 다 공개하진 않지만 사실은 잦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사실은 사용자가 다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계약서에 저희는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너 퇴사 못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DB부 팀이니까 저 이제 더 이상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때, 아니 DB 일 많으니까 너 후임자 정해놓고 뽑힐 때까지 넌 못 그만둬,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조항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의 의무기간을 정해놓고 그 의무기간 내에 채우지 못했으니까 벌금식으로 금액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도 사실은 민간 쪽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계약서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거, 근로계약서를 쓸 때 수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있었어요. 3개월의 계약기간 동안에 업무가 불성실하거나 뭐 여차저차해서 해지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따로 공지가 없고 공지 없이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받았다. 그러면 그 조항은 계약서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인사관리 규정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들어가 있거든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채용할 때 15기간을 두지 않잖아요. 15기간 3개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채용,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죠? 바로 임용입니다. 25년 1월 1일자 임용. 그러면 그냥 채용입니다. 채용. 그 다음에 저는 18년도 입사하기 때문에 18년도 3월 1일자 임용. 이러면 그냥 임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다 공무직으로 전환될 때, 그때 전환될 때 20년도 1월 1일자 임용이었잖아요. 네. 15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은 둘 수 있죠. 그거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는 건 일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교육도 시키고 뭔가 일반 직원들하고 다르게 케어하겠다는 내용이지,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자필 서명을 받거나 확답을 받을 때에는 부여된 시간 외에도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 돌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가족 돌봄 보면 가족 돌봄 휴직이 있고 가족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휴직은 일을 쉬는 거고 휴가는 이제 단기간에 쓰는 건데, 사실 사용 기간이 휴직은 90일까지입니다. 연간 3개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휴가는 연간 10일.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유급으로 보장이 며칠이 되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무급이에요. 이틀. 자녀만.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자녀만 돼. 자녀. 아,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미성년 자녀만. 네, 미성년 자녀는 자녀 수에 따라서 하루씩 예전에는 2명일 때, 뭐 3명일 때 하루씩 늘어나고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1명당 하루씩 이렇게로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서 그것도 유급 사용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돌봄 휴직은 한 번 사용할 때 한 달을 써야 됩니다. 30일. 근데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데 기본 10일은 쓸 수 있으나 감염병 확산이라든지 뭐 다른 사유에 따라서 20일에서 25일까지도 쓸 수 있어요. 무급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돌봄 사유가 있는데 가족 돌봄 휴직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때 그때 자녀 돌봄이나 가족 돌봄, 그 미성년 자녀 말고 내가 성년 자녀도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령연금 받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위텍스 네. 가족 돌봄 휴가가 휴직에 90일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가까운가요? 가까? 고용노동부 1350 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법령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인지 포함이 아닌지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10번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110번 전화하면 1350 안 날 테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안내 드릴게요.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해서 안내 드릴 거고요. 조금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위텍스 사태 겪으면서 왜 파업 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파업은 쟁의권입니다. 우리가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3건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이 3건이 뭐냐면 뭔지 아시는 분? 3건은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단결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뭉치는 게 단결권이에요. 네, 모여서 활동, 교육도 할 수 있고 총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단결권이에요. 네, 그리고 단체 교섭권은 저희 단협하잖아요. 저희 그 간부들이 대표로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측하고 교섭하는 거니까 그것도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 그 파업, 쟁의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저희 지금처럼 이렇게 모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외부 인사들한테 노동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 그 다음에 진행을 보는 뭐 그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얘네는 파업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허락을 받기까지의 또 여러 단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 쟁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파업을 하면 쟁의권을 얻었어요. 그럼 파업을 할 때 파업은 무조건 일을 안 하고 하루 전부를 쉬는 건 아니에요. 건보처럼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이런 것만 파업은 아니에요. 파업은 혹시 얼마 전에 지하철 노조 파업할 때 태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일을 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쵸? 네. 천천히 받는 거예요. 코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천천히 받으면서 그냥 업무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것도 태업입니다. 그것도 파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업무를 뭐 어디 나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저희 110 같은 경우에 위텍스 마감 10날 시간, 전화가 제일 몰리는 시간에 우리 그날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전화 안 받을래, 시간 단위로 쪼개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사용자에게 어떻게 타격감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그 전문팀 같은 경우에 특수한 분야 월마다 이슈들이 있을 때 우리 이때 전화 콜 밀리든지 말든지 우린 그냥 태업으로 대응할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파업을 하면 급여에 물론 영향은 갑니다. 근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저희는 사실 누구든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는 최저 시급의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급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업 쟁의권을 과연 얻어서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올해 단협, 그리고 임협, 임금 협상, 단체 협상, 그리고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내주신 조합원들의 힘으로 잘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간부들의 힘과 노력, 그리고 활동은 조합원들의 힘에서 나오는 거고 응원에서 나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지만 앞으로도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